작년 11월 10일 경북 경주시 간포읍 복지회관에서는 작은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다목적 소형연구로, 소위 아라 프로젝트에 대한 건데요. 이는 지역 주민 50여 명이 모인 소규모 행사였습니다. 흔하디 흔한 공청회처럼 보이는 이 설명회, 그것도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열린 이 행사를 미국 언론들이 의미심장한 눈으로 봤습니다. 왜 그들이 이를 예민하게 보는 걸까요? 전혀 군사적인 느낌을 주지 않는 프로젝트지만 이것이 바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완성할 퍼즐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소형원자로 기술을 실증하는 문무대왕 과학연구소가 들어서는데요. 이미 작년 7월 착공했고 2025년 준공될 이 연구소에서 주목할 부분은 그 목적입니다. 바로 기술의 실증. 이 때문에 뉴욕타임즈는 이 연구소의 완공 시점이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의 꿈을 이루는 신호로 논평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난 12월 중순에 발행된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한국은 오랫동안 핵잠수함을 원했다. 새로운 원자력과 그 문을 열 수 있다. 이 나라는 해상 추진용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만들 예정이다. 이 때문에 미국과의 조약에도 불구하고 결국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의도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한국 남동부 해안의 지역 커뮤니티 홀에 한국 관리들이 나섰다. 약 5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회의는 오후 기로 진행됐다. 마을 주민들은 정부가 간포마을에 건설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새로운 원자력 연구단지에 소형 원자로 시험 버전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들었다. 2027년까지 완공될 이 모듈형 원자로는 쇄빙선 및 컨테이너선과 같은 항해선 밖에 동력을 공급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단지 이것만이 이 첨단 기술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야망은 아닐 수 있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 개발의 오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이 수십 년 동안 반대해온 것이다. 지난 9월 호주는 미국과 영국의 도움을 받아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동맹국들이 중국의 증가하는 군사력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핵물질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미국과의 조약에 따라 거의 50년 동안 그러한 파트너십이 금지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북한의 야심에 맞서는 데 중요하다며 금지령 해제를 주장해왔다. 북한의 진전이 한국의 대비태세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키면서 긴박감은 커졌다.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1년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했으며 지난 1월에는 핵추진 잠수함 설계를 작업 중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시도를 주도했던 퇴역 해군 대령인 문근식 씨는 과거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북한 핵잠수함을 추적하고 감시하며 저지하는데 우리가 자체 설계한 핵추진 잠수함을 배치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겁니다. 미국이 우리를 대신해서 무언가를 해주길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원자로 프로젝트는 중국과 미국, 이 두 초강대국 간 갈등으로 인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비 경쟁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한가운데서 나왔다. 지난 월요일 호주는 한국과 군사협정을 발표했다. 이는 호주가 체결한 아시아 국가와의 협정 중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협정이었다. 물론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은 탄소 없는 전력원으로 소형 모듈식 원자로로 알려진 것을 개발하는 유일한 국가는 아니다. 그러나 그 프로젝트의 다목적 소형 원자로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받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임채영 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잠수함을 염두하고 건설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허드슨 연구소의 잠수함 전문가인 브라이언 클락은 이를 믿지 않는 것 같다. 그에 따르면 원자로의 70MW 출력은 초기 미국 잠수함 원자로와 유사하다. 그는 이 정도 원자로라면 한국의 차세대 4,000톤급 잠수함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하다고 짚는다. 한국은 국가 전력의 29%를 생산하는 24개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초반부터 21척의 잠수함도 건조했다. 그러나 이 모든 잠수함은 디젤 엔진에 의해 충전된 배터리로 추진되며 이 때문에 엔진의 연료와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 자주 수면에 떠야 한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단번에 몇 달 동안 물속에 머물 수 있을 뿐더러 훨씬 더 빠르게 이동할 수도 있다. 지난 2003년 362 사업으로 알려진 비밀 프로젝트 아래서 한국의 첫 번째 핵추진 잠수함 개발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 속에 중단되기에 이른다. 당시 해군의 문근식 대령이 이 태스크포스를 이끌었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김시환 씨에 따르면 2004년까지 러시아의 도움으로 잠수함 원자로의 기본 설계까지 마쳤었다. 이 연구소와 러시아와의 소형 원자력 기술 협력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잠수함, 쉐빙선 및 수상발전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러시아 회사인 오케이비안 아프리칸토, 그들은 지난 2017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통합 원자로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에 대해 한국원자로연구원과 계속 논의했다고 보고했다.
이 비밀 프로젝트는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지난 2000년 비밀리에 우라늄을 농축해 핵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술에 손을 댔다는 사실이 발견된 후 2004년에 중단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오랫동안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장애물은 기술이 아니라 외교다. 지난 2016년 워싱턴에 본부를 둔 기구인 핵위협 방지구상은 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이 발발하면 일본과 한국 모두 원자력 잠수함 또는 수상함을 건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62 사업은 2003년 6월 2일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날짜를 딴 이름인데요. 당시 계획은 3조 5천억 원을 들여 한국형 공격 원잠 3척을 건조하는 것이었습니다. 2006년 설계 완료, 2007년 건조, 그리고 2012년 첫 번째 핵추진 잠수함을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2017년에 세 번째 핵추진 잠수함을 진수하는 게 목표였는데요. 극비리에 진행되던 이 사업은 국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됐고 결국 좌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는 많이 다른데요. 지금 우리는 대외적으로는 로우키로 가지만 미국을 계속해서 설득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미협상 창구인 김현정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과거 발언들과 움직임들은 이러한 미국과의 협력 및 설득의 모습들이 분명하게 엿보입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대선 출마를 예고하며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야 할 때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7년 취임 직후 그는 원자력 산업 건설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한국이 동의한 1972년 조약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워싱턴에 요청했다. 문정인 전 특별보좌관에 따르면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놀라운 제안을 했었다. 한국은 왜 미국의 잠수함을 사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워싱턴은 이에 대한 그 어떠한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핵 확산 우려 때문에 한국이 잠수함용 핵연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지도 않았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농축 우라늄 연료가 없다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건조된다 해도 빈 껍데기에 불과할 겁니다. 문 대통령의 대변인실은 본지의 이에 대한 질의에 그 논평을 거부했다. 작년에 한국의 국방부는 6척의 잠수함을 신규 건조할 것이라 밝혔다. 초기 3척의 경우 리튬이온 배터리로 구동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4,000톤급 잠수함 3척의 동력원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김현종 씨는 한국의 차세대 잠수함은 핵추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개발 중인 첨단 원자로는 19.75%의 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반면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는 5% 미만의 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 19.75%의 농축 연료는 개발 중인 소형 모듈형 원자로의 드문 일이 아니지만 비슷한 수준의 농축 우라늄은 이미 세계의 일부에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에도 사용되고 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핵정책 프로그램 공동책임자인 토비 달트는 말한다. 물론 상업용이나 다른 해양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한 매우 그럴듯한 근거입니다. 아울러 더 높은 수준의 농축 연료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당히 강력한 지표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국에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허드슨 연구소의 전문가인 클락 씨는 최신의 디젤 전기 잠수함은 일반적으로 핵추진 잠수함보다 작고 조용하며 비용도 적게 든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한반도 주변의 연안 해역을 순찰하는 것과 같은 단거리 지역 작전에는 더 적합하다고 한다. 3월에 있을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속한 여당의 이재명 후보는 아직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제1야당인 윤석열 후보는 핵추진 잠수함 투자보다 북한에 대한 위성 및 공중감시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윤 씨는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핵잠수함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윤석준 객원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북한이 핵잠수함을 만든다면 판도가 바뀔 겁니다. 그들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을 북한 잠수함 기지 근처에 몇 달 동안이고 잠복시키면서 나올 때 따라가는 겁니다. 시간차 때문에 발생한 사실관계를 수정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뉴욕타임즈 기사가 나온 이후 이재명 후보는 지난 12월 31일 로이터,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코리아타임즈 두 개의 외신 및 한 개의 영문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여기서 미국의 지원을 요청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한편 기사에 등장한 허드슨 연구소의 연구원은 한반도 연안 방어의 효율성을 말하면 그것이 설득력 있는 반박일 것이라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만 생각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중국, 일본도 바라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한 가장 최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75.2%가 이에 찬성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공통되는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확정된 최근의 흐름은 우리에겐 호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소식이 나오면서 우리 언론들이 가장 많이 쏟아냈던 기사들이 프랑스가 뒤통수를 맞았네, 열이 받았네, 마네 하는 내용들입니다.
뭐 당연히 그러한 내용도 보도해야겠지만 어떻게 이 기회 요인을 살릴 수 있을지에 비중을 싣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